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2014년, 2017년도에 추세 상승 구간이 있었고요. 자, 2019년도에 숏스키즈 급등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 말부터 시작된 4개월 동안의 상승 흐름이 올해 2월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승 흐름은 어떤 패턴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으로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잘 보이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개인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보통 월봉을 보기보다는 일봉을 많이 이제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판단하실 때는 항상 월봉을 이제 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 기준입니다. 영문 기준으로 위에 이제 이렇게 숫자를 기입하는 부분에 클릭하셔가지고 120일 넘으면 월봉상으로 이제 120일이니까 10년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흐름이면 이 종목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위에 이제 차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무증이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주가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주가 사용에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주가로 보면 2019년도에 21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 2만원 부근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보통 투자자들이 10배거라고 이야기하는 10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대비해서는 한 4개월 만에 10배가 오르는 아주 대단한 상승을 이제 이때 한번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은 그러니까 HLB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 상황과 이제 연동되는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같으면 어떤 이제 흐름이 있냐면 한미약품이 그 글로벌 이제 에로 관련되는 라이센스 하우스를 이제 대규모로 이제 터뜨리면서 이 바이오가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R&D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때였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어떤 기업들, 특히나 이제 뭐 항암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HLB도 그 당시에 올라올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위암 쪽으로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항서제약 차트를 진양군 회장이 이제 최근에 막 이렇게 설명하는 시점이 국내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매크로 변수보다는 업종에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미약품의 어떤 이제 에로 관련되는 부분이 이후에 이제 뭐 반환되기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승인이 되어서 신약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개발 중간중간에 이제 마일스톤을 받다가 뭐 반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대단한 상승을 보일 때 HLB도 대단한 상승을 이 당시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4, 5천원 정도 하던 것이 4만원대니까 여기에서도 그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보면 사실상 그때 주가로 보게 되면 템버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이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올 때였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 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이때도 텐베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텐베거가 숏스키즈 구간에서도 나왔고 2014년, 2015년 구간에서도 1년 반 동안 나왔고 2017년도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상승하는 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세 지표로 파라볼릭자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추세가 이렇게 타고 갈 때 이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상승 흐름이 계속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도 이제 추세 구간이 나올 때 2017년, 2018년도 구간에서는 한 10개월 정도 안 되는 어떤 흐름으로 봉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으로 2018년도에는
이때 가격으로 뭐 보시게 되면 한 4만원대 밑단에서 단기적으로 한 3, 4개월 만에 거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숏스퀴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 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제 2019년도에 장기 투자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양훈 회장이 이제 탑라인 발표,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탑라인이 그 임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알리면서 보통 이제 탑라인이 안 되면 대부분 뭐 실패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 거의 80% 90%가 빠지게 되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15,000, 15만원이니까 15,000원, 뭐 3만원대, 뭐 요런 라인까지도 예, 떨어지는 상황이 또 이제 2019년도에 발생합니다. 2019년도는 K바이오가 대단한 이제 글로벌 진행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해였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신라젠, 헬릭스미스 세 개가 이제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2018년도에 굉장히 컸다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HLB,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다 이제 결과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치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 당시 이제 6월 달에 3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이제 뭐 80%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2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90%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가지면서, 이제 8월달, 9월달에 에즈모 이제 학회 이후로 반등을 합니다. 예, 반등을 하고, 단순히 이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이 엄청 실려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10월 달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데 상승폭이 어마하죠. 이전의 어떤 흐름하고 이때도 뭐 한 10개월 가까이, 이때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이때는 몇 달 만에 대단한 상승을 그냥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숏스퀴즈라는 거죠. 이게 숏스퀴즈가 나타나면 거래량도 뭐 어마어마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나름 이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숏스퀴즈라고 하는 것은 이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강하게 많은 종목에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공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데 이제 주가가 정말 이제 뭐 10월 달에는 한 달 만에도 4, 5배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들어가는 족족 이제 이게 손실로 되니까 숏스퀴즈가 그냥 바로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저 당시 제가 기억할 때에 공매도 잔고가 한 500만 주대, 60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공매도 잔고 930만 주가 물론 이제 뭐 그 유상증자라든지 해서 2019년도 이제 주식수가 3천만 주대였는데 지금 한 1억 3천만 주대니까 한 4배 이상이 많은 것들도 뭐 반영을 합니다만, 공매도 잔고가 이제 930만 주대라 해가지고 최대주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작년에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어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거거든요. 그 기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을 탄다든지 쇼커버링만 나오더라도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건데, 작년도에 이제 그 ND 신청 이후에 주가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올해 최종 퍼드 발정을 이제 보통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FDA 이제 최종 허가가 남아있으면 보통 6개월 전부터는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을 봐도 보통 6개월 전부터는 움직이는데,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2020년, 2021년도에는 사실 시장은 대단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제약바이오가 하늘같이 다 날아갑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야, 하여간 뭐 저점에서 30배나 날아가는 것도 있고 있었는데,
그 HLB는 2020년도에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에 2019년도에 쇼스키즈로 단기로 이제 텐베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에도 보면 텐베거가 나오고 나면 기간 조정을 보이고 뭐 가격 조정을 보이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다시 하는데 여기서 다시 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시에는 크게 흐름을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또 2020년도에는 NDA 신청을 실제로 하질 않았죠. 위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도에 진양훈 회장이 다 뭐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2021년도에는 오히려 빠져버렸죠. 더 이제 주가가 또 이제 또 여러 또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계열사 종목인 HLB 글로벌이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후행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바뀐 지점이 이제 2021년도죠.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거의 한 3년 동안에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권으로만 움직였어요.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때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을 5월달에 이제 그 상해 정시에서 항서제약 이야기하면서 10월달 그때 추석이죠. 뭐 유상증자가 또 나오면서 했는데 이때 이제 5만 원대를 고점을 하면서 빠졌고 그래서 이 작년도에도 이제 NDA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이때 이제 제가 그 수정 주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이제 가격대는 다 보셨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수준으로 가격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몇 년 동안 내려갔으니까 이 당시에 못 파셨던 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접해 보면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어떤 장기 투자가 되어서 뭐 밑단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형에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3년 동안의 이제 흐름들, 요때는 올라갔다가 이제 이 흐름하고 이제 비슷하죠. 예. 그리고 요때는 이제 단기로 급락을 했다가 단기로 이제 숏스키즈가 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월봉상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추세 전환을 시키면서 3개월 추세 전환이죠. 그러면 추세로 움직였던 기간을 보면 이때 이제 1년 6개월, 이때 한 10개월 정도, 이때는 이제 숏스키즈는 한 4개월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숏스키즈로 나가게 되는 부분하고 추세로 하는 거하고 이제 기간이 좀 다르겠죠. 가격으로 보게 되면 숏스키즈로 나오게 하려면 이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좀 더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숏스키즈 유지 가격은 뭐 7만원대다. 숏스키즈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추세가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2014년, 2015년, 뭐 2017년, 18년도의 흐름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해서 숏스키즈 같은 흐름들이 나와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와 지금 이제 추세와 이 부분들이 선택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결합해 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계속 이제 견조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D-81일이다. 한 석 달 정도 남지 않았던 부분이고, 패턴상으로는 이제 돌파의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이 지난주 월요일 날 양봉을 내면서 4일 정도 조정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시간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세를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월봉에서 전환이 되려면 이제 주봉이나 일봉도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여유 캐파가 그 하락 전환을 하려면 이 파라볼릭자의 그 밑단 그 가격을 찍어 보시게 되면 이게 5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5,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고, 월봉상으에서는 이제 이 가격대가 파라볼릭자의 그 이 가격을 꺼 보면 이제 훨씬 밑단에 있죠. 예. 훨씬 이제 밑단에 있고, 그 다음 일봉상에서 보면 계속 이제 이 추세 지표가 일봉상에서는 좀 등락을 합니다만 계속 이제 한번 바뀌었다가 페일러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서
다시 올라가서 아직은 이제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유지하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추세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거래가 터져서 급등의 흐름을 보인다면 여전히 아직 공매도 잔고가 380만 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2019년도에 500만 주대 있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스키즈가 이제 제대로 나오면 한 100만 주, 200만 주가 단기간에 매수의 어떤 흐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제 그 3월 말에 있는 모멘텀을 반영하는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 이제 그 결국 남아있는 이슈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거래소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시가총액 10조 이상에서 유지를 계속 해주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이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조금씩 줄이든 뭐 크게 줄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로 나타나는 흐름들이 여전히 공매도 잔고 380만 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계속 이제 발생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추세의 어떤 유지 가격들을 유지해주면서 이탈하더라도 바로바로 들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가격들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추적하시면서 이 흐름들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이 수정 주가 기준으로 이제 바뀌어 보면 이제 이게 이제 8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윗단까지 이제 시도를 하는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흐름들을 판단하시면서 체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